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건 초등학생이 영상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이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이 연세대학교에서 한옥집을 봤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요? 먼저 영상 편지를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서울연희초등학교 6학년 이규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한데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근처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곤 합니다. 오늘 산책하던 도중에 이상한 한옥집 편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한옥집의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광해원 또는 제중원이라 불리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제중원은 1885년에 건설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술을 도입한 병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 제중원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중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연세대학교에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뜻깊은 공간이 있었다니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네. 서울시는 가본 적 있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렇구나. 사실 규서가 본 집은 진짜 제중원이 아니라 135년 전에 있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기억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안에 기억의 뜰이라는 곳에 재현해 놓은 한옥집이에요. 그러면 135년 전이면 그때가 언제쯤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고종 때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고종하면 그 아버지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쓰면서 서양 국가들과는 우리는 절대로 안 사귀겠어 하면서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고종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고종은 나는 청나라를 좀 멀리하고 서양 나라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처음으로 통상수교를 맺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사관이 생기고 그리고 영사관을 옛날에는 공사관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답례로 외교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게 바로 보빙사라는 건데 이 보빙사를 외국에 파견해서 이렇게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미국을 여기저기 누볐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때 그 보빙사의 단장을 맡았던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그 보빙사를 다녀온 지 1년 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혹시 갑신정변 들어봤죠, 다?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갑신정변에서 이 민영익의 정적이 민영익에게 자객을 보내서 민영익이 13군데나 되는 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자국이 여기저기 나게 되고 심지어 혈관이 끊어져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째 하고 있는 순간에 바로 이 알렌이라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민영익은 당시에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의 조선에서 외과술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비록 18세기 후반에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외과술이 알려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몸에 칼을 대는 게 쉬웠을까요? 여기서 질문 드리면 그럼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네, 재원 씨가 이야기했듯이 유교의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사실은 몸에다 칼을 대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큰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도우려고 힘을 합쳤어요. 먼저 청나라의 고문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은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민영익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고요. 또 미국 공사 후트라는 사람은 알렌을 급하게 이제 모셨죠. 그래서 한밤중에 알렌은 왕진 가방을 들고 멜렌도르프의 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민영익이 아무래도 이제 당시의 고종의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였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사이였거든요. 특별히 이제 잘 부탁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수술을 한 결과 드디어 민영익이 살아나게 된 거죠. 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민영익이 살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는 그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를 즈음했다고 해요. 엄청난 푸짐한 선물을 내린 거죠. 근데 병원에 들여오고 싶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조선 정부는 민영희의 사건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서양식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제중원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원래 제중원의 이름은 광해원이었다고 하는데 2주 뒤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알레는 이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의 외과술은 부상자들이 많은 군대에 꼭 필요했겠지요. 이렇게 병원을 세워 의술을 베푸는 것은 바로 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알렌을 모셔 경복궁 가까이에 제중원을 세웠습니다. 제중원이 처음 세워진 자리는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였는데요. 제중원을 세웠다는 소식을 사대문과 종각, 전국 각지에 방을 뿌려서 알렸어요. 방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본 아문에서 시병원을 서울 북부 제동 외암문 북편 두 번째 집에 설립하였다. 학술이 정교하고 수준이 높은 특히 외과술이 뛰어난 미국 의사 알련을 맞아들여 2월 18일부터 매일 미시에서 신시까지 병원문을 열어 약을 줄 것이다. 병원에는 남녀 병실이 있으니 병에 걸린 자는 누구나 본 병원에 와서 치료할 것이며 약값은 나라에서 내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 이랬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에도 의심을 하지 말라는 말이 써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서양 의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헛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노예로 판다거나 어린아이의 눈을 뽑아서 카메라를 만든다는 등 가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가마꾼들은 파란 눈의 서양 사람들을 태우지 말자라는 파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눈으로 카메라를 만든다는 그 헛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중원이 외과술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과 수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찾아와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생이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인생이는 눈이 안 보이는 엄마의 손을 끌고 온 4살짜리 꼬마 보호자였어요. 엄마가 눈을 수술한 다음에 이제 하얀 붕대를 감고 나타나니까 인생이가 진짜 엄마 눈이 없어진 줄 알고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아니다. 엄마가 회복이 되면 눈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좀만 기다리자 하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엄마가 붕대를 풀고 나니까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는 그래서 안심하기도 됐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문지기 아저씨, 요리사 아저씨, 심지어 책방에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여학교 누나들이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면서 병원에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서 사람들이 서양 병원을 이제 아주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스스럼 없이 찾아들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런 덕분에 이제 병원이 계속 이제 환자들이 몰려들고 병원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이 헌법재판소 제동 쪽에 있다가 이제 구리개 거기는 이제 을지로 입구 쪽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을미사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정국 가운데 조선 정부가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너무 이제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병원 책임자였던 에비슨이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제 넘겨받고요. 북장로의 선교부가 이제 넘겨받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조선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재정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 북장로의 선교부가 이제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에비슨과 언더우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좀 기부를 해달라. 조선의 상황이 이렇고 병원이 열악하니까 기부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1900년에 그때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미국 카네기 홀에서. 거기서 이제 에비슨의 연설을 듣고 당시 이제 거부였던 석유회사 이사였대요. 세브란스 씨가 이제 당시 돈으로 10,000불을 선뜻 기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서울역 쪽에 남대문 밖에 서울역 쪽 복사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이름을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저도 대학에 와서 연세대학교의 새가 세브란스에서 나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정신으로 세워져서 지금도 세브란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질병 퇴치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의술을 베풀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재중원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규서에게 대답이 됐을까요? 충분한 것 같아요.